제가 이번에 하나의 실험이자 도전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법인 영업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을 하게 됐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억대 연봉에 도전할 수 있는 법인 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직접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머니 해결사 억대 연봉 프로젝트 1기인데요. 그리고 요번에 원데이 세미나를 소수 인원으로 오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잘못 생각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참가자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법인 영업을 배우려고 오는 분들이니까 정책자금 기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쉽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을 받아보니까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참가자 절반 이상이 바로 정책자금을 이미 경험해본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정책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책자금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질문이 좀 몰렸다. 정책자금으로 기업을 만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세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까지 접근하는지, 언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지,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서 계약까지 가는지, 기업 인증과 추가 자금 조달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공장이나 사업 매입 같은 거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많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잘 알아듣는 분들과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나 이런 게 필요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즘에 돈을 버는 유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저는 요즘에 계약을 할 때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면서 세무적으로 절세 플랜을 넣어서 연에 3천에서 6천, 8천, 1억 이상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계약되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수료로도 계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어떤 상품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가성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할 때,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질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정책자금 계약하고 수수료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네, 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적으로 뭔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 드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방법도 당연히 답변을 드렸죠. 그 두 번째는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가입시키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불법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냥 이거를 대가성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에 필요한 그런 걸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세금 절세도 되면서 이런 걸 적립하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사업 매입이라든지 뭔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테크트리를 적용한다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현장에서 정책자금 하나만 보고 기업을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나를 만나면 정책자금, 재무제표, 그리고 세금, 법인 전환, 기업 인증, 자금 조달, 거기에 또 필요한 보험 상품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나 사업 매입 같은 걸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챕터 하나만 정책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우리가 구조를 짜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랑 세무 컨설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질문이 들어온 게 보니까 세금 쪽으로 뭔가 좀 디테일하게 주차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정책자금으로 편성이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자금 한 주를 줄이고 이 세금 쪽으로 아예 4주차를 늘려서 해야겠구나, 한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이런 형태로 하기로 아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게, 세금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을 실제로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제가 공지에도 유튜브에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책자금만 하는 분들은 한 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DB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전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고 다시 신규 고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정책자금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기업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고 이어가냐, 이런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 1기에 회원으로 등록한 분 중에 하나가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월에 300개를 계약하고 진행한대요. 정말 대단하죠? 맞습니다. 요거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여러 건들 굉장히 많이 다수 직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지금 입사하신 신입분들도 몇 명이 그렇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수익적으로 인건비 주고 하고 만약에 실패 나온 것도 있고 취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서 조금 돈을 크게 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세금 이슈
이슈 구간이 연결고리 해서 계약이 연결되고 또 이어져 소개도 받고 이런 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 저희 쪽에 등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1기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이 머니에게서 정 대표가 책임지고 성공시켜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0만원, 15만원씩 주고 사고 보장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씩 쓰는데 전화도 안 받고 겨우 만나서 보장 분석까지 해줬더니 며칠 뒤에 연락하면은 아는 사람한테 가입했다. 내가 분석해주고 필요성을 다 설명했는데 계약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인 시장으로 넘어오려고 이런 걸 세미나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법인 시장 같은 경우는 실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할 일이 없거든요. 왜? 같질 않거든요. 실제로 법인 시장에서도 정책 자금 하나만 팔면 결국 또 신규 고객만 찾아다니는 구조가 반복되거든요. 제가 바꾸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상품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를 기획해서 거기 사업 확장과 이 사람이, 이 대표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랜으로 꾸려주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세미나를 하고 방향을 좀 바꾸려고 제가 꿈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책 자금을 더 쉽게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라, 물론 원하시는 분들은 쉽게 가르치면서 피드백도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제가 실제 기업을 보는 수준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제가 진짜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만나면 대표들이 저랑 계약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이 회사의 매출은 어떤지, 이익은 얼마나 남는지, 부채는 어떤지, 대표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자금이 먼저인지 세금이 먼저인지, 법인 전환이 먼저인지, 인증이 먼저인지, 사옥 매입이 먼저인지. 최근에 잠실에 고깃집 하시는 사업장 5개를 갖고 있는 대표자를 만났는데 종합소득세가 50% 구간, 5억씩 세금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더니만 5천 이상을 세금 내고 있었어요. 그럼 저를 만나면 실제로 이 5천만 원 이상 내는 세금을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내는데 5천만 원 넘게 내, 5,700 정도? 그러면 여기서 건보료랑 지방세나 기타 여러 가지 합산되면 20%가 합산되면 결국 50%가 넘게 되는 구조인데 5,700이 아니라 8천에서 1억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저를 만나면 그 내는 세금을 절세를 해서 이게 증폭이 됩니다, 연마다. 그러면 그게 시드가 돼서 재테크를 해서 건물 100억짜리 사들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과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 사업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실신고가 되면 멀리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 세금의 굴레에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데이를 해보니까 경험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실전이 필요하구나. 반대로 또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지? 계약 직전인데 이 방향이 맞나? 이걸 물어볼 곳이 필요하고 무슨 울타리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주 정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전, 피드백 6개월 이상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교육 후에 실제 기업을 가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프로젝트성 뭔가 집합체를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표의 니즈를 정리하면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고, 두 번째 계약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걸 실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의 이 셋업, 팀장님과 저희 팀원들을 이렇게 프로젝트성 그룹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목표도 단순히 6개월 동안 질문을 받아들인다, 피드백 해드린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첫 실전 계약에 도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서 두 번째 계약 거래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원래 거래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추가 계약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 번 계약하고 끝나는 고객이 아니라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큰 기업을 만나면 세무, 노무, 특허, 금융, 부동산 필요한 전문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동 프로젝트로 풀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구조까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세미나를 하고 오히려 방향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경험자들에겐 정책 자금의 다음 단계 법인 영업을, 입문자들에겐 교육이 끝나고 혼자 버려지지 않는 실전 지원. 결국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정책 자금 교육생이 아니라 기업 하나를 만나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필요한 솔루션을 기획을 해서 전문가들과 이런 피드백 지원과 업무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법인 영업인, 억대 연봉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연 1기에서 몇 명이나 우리가 실제로 억대 연봉을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연봉 프로젝트 1기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본 과정을 시작하면서 또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내일 2차 원데이 특강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울타리가 되어 드릴게요.